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경매물건 전원주택인데요. 멋지죠? 자, 멋진데 이 집이 원래 감정가가 3억 3,500만원 정도 됐는데 현재 반값으로 떨어져서 최저가가 1억 6천 정도 됩니다. 반값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 반값 경매로 진행되고 있냐면, 물론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다. 게다가 대출도 잘 안 되죠. 그런 원인도 있는데, 경매 물건을 살펴보니까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건물은 전부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지분이고 건물은 전부인 경매 물건이에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 집이 옆집과 땅 경계에 이렇게 울타리를 세워놨죠. 제가 봤을 때 이 땅은 아마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 등기상에는 이 땅이 하나의 필지고 요 왼쪽에 있는 집주인과 오른쪽에 있는 집주인이 이 땅의 지분을 2분의 1씩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유자 둘이서 내부적으로는 약속을 한 거죠. 이 왼쪽에 있는 땅은 내가 집 짓고 여기다가 독점적으로 사용할게. 이 오른쪽은 네가 집 짓고 너 독점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경매 물건을 과연 낙찰받아도 될까? 이거 낙찰받아도 이 집에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까? 이런 질문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 경매 물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경북 구미입니다. 경북 구미. 경매 물건 여기에 있고 바로 옆에 구미 시내가 아주 잘 보입니다. 좀 더 크게 보시면은 경매 물건 여기에 있고 여기에 경부고속도로 북구미 하이패스 톨게이트가 있어요. 고속도로 바로 옆이고요. 요 마을을 좀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여기가 경매 물건이에요. 자, 여기 집이 두 개 있죠. 필지가 하나인데 집이 두 개 있고 오늘 경매 물건은 요 오른쪽에 있는 집이에요. 집이 상당히 따닥따닥 붙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위에는 여기 구미 실내 테니스장이라고 있는데 테니스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집이 될 수 있겠네요. 미쓰고 부동산에서 우선 지적도 먼저 보겠습니다.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도로와 붙어있는 땅이 하나인데 집이 두 개죠. 이 집은 요 땅은 내가 쓸게, 요 땅은 내가 쓸게,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을을 보니까 이런 집이 되게 많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두 개의 집도 이렇게 하나의 땅에 집이 두 개 앉아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집도 땅 하나에 집 두 개, 그 옆에 있는 집도 땅 하나에 집 두 개, 요 뒤쪽에 이쪽도 땅 하나에 집 두 개, 다 이런 식으로 분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건 아무래도 이제 분양했던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토지를 보시면은 각각의 토지들이 다 요 큰 도로에 붙어 있죠. 이렇게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사람들에게 분양하고, 하지만 집을 많이 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 길에 여러분의 땅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집을 두 개 짓고선 이 마당은 이 집 주인만 독점적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요쪽 마당은 이 집 주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를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하거든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이런 전원주택을 분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경매나 매매를 통해서 집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그때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보진 않았고요. 미쓰고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들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한번 임장을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을길인데요. 우리가 아까 지적도를 살펴봤지만 여기도 사실 이렇게 지적도상 다 남의 땅이에요. 하지만 여기 마을길을 그냥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경매 물건은 여기 있습니다. 마을이 깔끔하죠. 이렇게 가보면은 이 땅에 옆집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는 네 땅, 여기는 내 땅 이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전체 땅의 면적이 240평 정도 되는데 2분의 1 지분만 경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20평 정도 경매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집 같은 경우는 46평,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집들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외장재를 조금씩 다르게 써서 단조로움을 피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똑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은 너무 개성이 없어서 별론데 애매하게 조금씩 다르죠. 요거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들이 상당히 가깝다. 이런 거는 조금 답답할 수 있겠죠. 요 뒤쪽에 테니스장이 보이는 것 같고요.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고 사용 승인은 2017년입니다. 한 7년 정도 된 집인데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 같고요. 마당에는 이런 이동이 가능한 창고가 하나 있는데 이건 매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낙찰 받는다면 이 창고 치워주세요 부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구미시기 때문에 다 수돗물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도 들어오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사는데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미 원시인이 됐을 겁니다. 유튜브도 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정 기간이 끝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어떻게 받냐고요? 바로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와 최대 108만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미 60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아갔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유심 변경 최대 30만원까지 3년마다 최대 108만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거나 1670-2521로 전화주세요. 자, 그럼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감정가는 3억 3,500만원 정도 됐는데 현재 2번 유찰돼서 반값 경매, 최저가는 1억 6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토지는 지분 매각이다, 건물은 전부 다 이렇게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다음 매각기일은 9월 20일, 며칠 남지 않았네요. 과연 이번 매각기일에 낙찰이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혹시 임차인 권리 문제는 없는지 매각물건 명세서를 살펴보니까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임차인 권리 문제 없어 보이고요. 다른 권리들도 말소 기준 권리 이유로 있기 때문에 경매 과정을 통해서 다 말소되고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적인 하자도 없는 경매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이 땅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매의 땅은 2분의 1 지분으로 나왔고 건물은 전부 나와 있는데 내가 이 집을 낙찰 받아도 나도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그대로 인수해서 아무 문제 없이 이 집에 살 수 있을까? 낙찰 받아도 될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을 분석하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 공부 내용이 상당히 부족할 수 있지만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제가 관련해서 대법원의 이제 판례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 판시사항에 요 첫 번째를 보니까 딱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에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경매에 의해서, 지금 경매에 나왔잖아요. 제3자, 낙찰자이죠. 낙찰자에게 승계되기 위한 요건. 딱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판결 요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 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집을 판다는 거죠. 구분 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 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쉽게 설명하면 이 집을 매매할 때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이 토지 지분이 2분의 1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딱 반이야. 이 땅의 반, 이쪽만이야. 이건 구분 소유야 라고 설명을 하고 매수자도 이해를 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썼다는 얘기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 지분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이 토지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 필지 전체에 대한 2분의 1 지분이야 라고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이해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즉 매수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승계가 됩니다. 요 빨간 경우에는요.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 즉 매수자겠죠.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을 취득하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매매의 경우에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읽어보면 이는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이 공유 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 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즉 감정평가사가 그 땅을 구분 소유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에 따라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면 요 앞에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경매가 진행된다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낙찰자에게 승계가 되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으면은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자가 이거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매 절차가 그렇게 진행됐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경매 물건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걸 어디서 확인할까요?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확인해야죠. 매각물건 명세서의 두 번째 장입니다. 이렇게 매각기일과 최저 매각 가격이 적혀 있고 요 밑에 중요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구분 소유적 공유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했다. 감정 당시 각 공유자가 각 합법적인 건축물 및 마당 부분을 울타리를 경계로 점유 및 이용 중이고 진입 부분은 경계 구분 없이 이용 중으로 조사가 되었다. 토지는 합법적인 건축물의 점유 부분을 기준으로 계략적인 위치를 확인, 면적 사정은 지분 비율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매각물건 명세서에 의하면 이 경우는 이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읽어볼게요. 토지 공유 지분은 건물을 구분 소유하기 위한 공유 지분이라는 신청 채권자의 주장이 있으며, 이 신청 채권자는 금융기관입니다. 현재 금융기관이 이 집을 경매로 넘겼거든요. 위치 확인서 및 토지 사용 확약서를 자료로 제출했다. 누가? 금융기관이요. 경매 신청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왜 이런 자료를 제출했을까요? 경매 신청 채권자는 경매를 통해서 빨리 채권을 회수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 집은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예요. 이거 낙찰 받아도 여러분 이거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제가 분석하고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 이 경매 물건은 낙찰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집이 마음에 들고 이 동네가 마음에 들고 이 주변 여건이 마음에 든다는 전제하에 이제 낙찰 받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 공부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고수님들이 댓글을 통해서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